네, 집을 고르는 거 참 어렵죠.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건 더더욱 귀찮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학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살 곳을 잘 정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집들은 피하시고요. 또한 집안에서 꼭 이러한 행동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학에 있어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난경을 보게 되면은 피기소해라고 했습니다. 즉 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피하라고 한 거죠. 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즉 해로움이 이로움을 이기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 해로움을 피해서 이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로움을 피하고 이로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놨으니 끝까지 잘 보시고 삶에 잘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어렵다면은요,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돈 들어오는 집은 이 기운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집을 알아보시러 갈 때 그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집을 알아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같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각각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가더라도 남편은 너무 편하다 하기도 하고 부인은 여기 너무 불편하다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의견이 딱 갈린다라고 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평소 조금 더 예민한 사람. 자,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평소에 촉이 좋다. 꿈을 잘 꾼다든지 이렇게 어떤 감각이 좀 진짜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분의 의견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고 생각이 잘못된다든지 그날 운에 따라서 그게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 번 가보고 여러 번 가봤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예민한 분의 생각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우리가 집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인데요. 그 집에 키우는 식물들이 화분 한두 개 가지고 쉽게 판단할 건 아닙니다만은 식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식물들이 다 잘 자란다든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라고 하면은 그 집안 자체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기운의 징조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기감이라고 하죠. 기감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예민한 사람은 많은 곳을 가보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잘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고 진짜 전문가여야지만이 그 정확한 기감이란 거를 느끼고 그 예감이 남들보다 훨씬 발달이 됩니다. 내가 한번 딱 갔다고 해서 여기 좀 느낌이 그런데 라고 하는 내 개인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가끔씩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감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요.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전문가 앞에서 감이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감은 감이라고 느껴질 때 진짜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 나의 감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가족하고 잘 해가지고 좋은 기운이 있는 집을 꼭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를 지금 떼왔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거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위쪽이 여기가 북이고요. 지금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동을 보시면은 이쪽으로 정확히 남향입니다.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향인데 보통 우리는 다 남향을 선호하고 건설사들도 다 남향으로 보통 다 짓도록.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남향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무조건 남향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향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옛날 농경사회 때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고, 실제로 남향이 물론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망권도 좋고요. 근데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 남향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왜냐? 남향이라 하더라도 일조권이 잘 안 들어오는 아파트들도 너무나 많고요. 중요한 핵심은 남향이 좋은 게 아니고 지형에 맞춰서 지어진 아파트가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여기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는 안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자, 일반인들 수준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수준에서 판단해야 될 거,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남향만 무조건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딴 거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남향이 아니라서 좀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실 때 그 남향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판단을 미치는 요소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향의 집이건 간에 지형만 잘 맞춰 지으면 되지, 남향이라 하더라도 지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나쁜 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수준에서 차라리 향을 구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가 개별적으로 뭐 남향이 좋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이런 거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어설픈 반풍수가 될 바에는 아예 모르는 풍수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게 좋으니까, 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남향집을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서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구조도를 봤을 때, 자,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우리가 서쪽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북쪽이고 정확히 여기 서쪽에 화장실이 딱 있습니다. 화장실 딱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서쪽 이꼬르 금, 재물을 관장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딱 평면도를 놓고 동서남북을 봤을 때 이 방향에 뭐가 있든 간에 이쪽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깨끗이 하고 화장실에 있으면은 좀 안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무조건 화장실 있다고 해서 다 안 좋다 이건 아니고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은 처음 집을 고르실 때 요거 고려하시면 더 좋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집안의 서쪽을 좀 더 깨끗하게 하시면은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잣집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핵심을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젊은 세대의 90%가 평생 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아파트에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라면은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에 어떠한 곳이 위치해 있었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아파트 짓기 이전에 만약에 입지 자체가 뭔가 혐오 시설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도 있고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그런 것들 미리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 그냥 무심코 그냥 들어가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 드는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생선을 싼 종에는 생선 냄새가 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혐오시설이 있었던 곳에는 나쁜 기운이 머물러 있고요. 그 기운이 정화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요.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 이전에 이것이 입지가 어떠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확장이 안 된 곳을 선택하시라 라는 겁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발코니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확장형 발코니가 왜 안 좋은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꼭 잘 찾아보시고 요것을 기억하셨다가 집 구할 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안방의 위치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집 구조 안에서도 왜 안방이냐면은 당연히 신혼부부라면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내는 그 안방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신혼부부라서 더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집 구조도를 하나 따왔는데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안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놓든 이 안에 화장실과 직접 마주하지 않습니다. 이 문하고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괜찮고요. 뭐 그리고 현관을 열어도 안방이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구조 진단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될 나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요런 집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쪽으로 뭐 두 분이 이야기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전세보다는 여력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자가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풍수지리 강의를 통해서 투자와 명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우선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만약에 여력이 된다라면은 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때 집을 구할 때 그 당시 직장 상사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분께서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죠. 뭐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니 지금 집 구한다 그러고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전세 구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속으로도 흥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전세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가를 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집도 구하고 잘했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요. 특히 신혼부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든 사람이든 다 똑같죠. 처음 집을 할 때는 당연히 깨끗한 집, 오래된 게 아니라 새로운 집,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요런 거 위주로 찾으시겠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금이 되는 한에서 자가를 선택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이제 비용에 맞추다 보면은 신축보다는 구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축만 고집해가지고 그냥 신축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낡았지만은 입지가 좋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자가로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집을 구입해 봤던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막 새롭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분들이 덜커덩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이 지방에 있는 소도시라서 굳이 저 돈으로 전세 안 들어가도 근처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사면 되는데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신 신혼부부 혹은 이 영상을 보신 신혼부부가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내 애들이 그렇게 삶을 결정지으려 할 때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 주시는 것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같은 아파트 안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하나 전체가 같은 거의 비슷한 상태의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어떤 주변 산세라든지 이것을 풍수용어로 보국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보국을 공유하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은 운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풍수에 대한 영역은 진짜 이 한 걸음 차이가 두 사람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택 풍수, 그러니까 묘와 관련된 풍수 이론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인 형세의 기초에서 봤을 때는 이 한 곳에 지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한 걸음 옆으로 가면은 수맥이 흐르는 게, 그것이 바로 참 땅의 오묘함인 거고 그 땅의 오묘함을 밝혀낼 수 있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넓디 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을 공유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의 개념처럼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동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동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 안에서도요. 향이 다르고 라인이 다르고 그리고 그 동이라 하더라도 동도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운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지만은 일부 이제 어떤 여러분들에게 풍수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풍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유튜버들인 거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었다가 괜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모르면서 그냥 인생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같은 라인 안에는 다 같은 운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라인 안에 살더라도 그 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운명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 이 라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 곳에서 이제 땅의 기운이 올라오는 그 한 곳에서만 봤을 때는 같은 땅 위에 지어진 곳이니까 다 같은 땅의 기운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 땅의 직이라는 거 과학적으로는 지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지작이라는 것은 땅의 1층에서 받는 지작이의 정도, 2층에서 받는 지작이의 정도, 3층에서 받는 정도가 다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또 아파트마다 또 다른데요. 그거는 주변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아파트, 그 어떠한 동이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아파트 풍수지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령 같은 라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보면은 어떤 아파트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몇 년 안에 그 라인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 자살을 해서 뛰어내린 그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층마다 다 좋은 기운은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나쁜 기운만큼은 공통적으로 또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은 나쁜 길로 빠지고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나쁜 운, 나쁜 운명은 생각보다 쉽게 공유가 되고 좋은 운, 좋은 팔자는 그만큼 큰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같은 라인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나쁜 운만큼은 좋게 공유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만큼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 삶의 몫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같은 라인에 산다고 하면은 뭐 바로 위아래층으로만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기의 측면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위아래의 내부 구조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분들은 베란다를 확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같은 라인, 같은 구조를 하더라도 가스레인지 위치를 옮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방 배치도 또 달라집니다. 저희가 집구조 진단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그 집의 구조에 대한 기룡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어떠한 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 배치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방에서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특히나 공부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 정말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을 쓰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키가 커버린 고목에다가 영양제를 꽂아도 큰 의미가 없지만은 정말 작은 묘목에다가 영양제를 주면은 그 묘목이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도 좋은 기운을 받으면은 어른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풍수의 이치,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자, 그러니 설령 같은 라인 위아래층이라 하더라도 이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풍수 인테리어의 형태에 따라서도
역시나 그 집안의 기둥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설령 정말 이제 같은 집안에 산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사는 그 가족들이 각자 타고난 운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날을 선택해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그 집에서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이 집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나 허황되고 장황된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연의 풍수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형태로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설령 아파트라는 현대 가옥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그 집안의 기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안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그 기본적인 풍수 인테리어와 집과 내가 공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같은 라인 전체에서 어떤 층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기도 태어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물론 땅의 기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살고 싶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행복하고 싶다라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고 이 집이 나에게 진짜 좋은 운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 집안에서 정말 집과 함께 교감을 하고 좋은 기운을 발산을 하고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